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토픽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읽기 부분의 어휘 문법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휘 문법은 예전에는 어휘 문법으로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로 따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읽기의 1번에서 4번 문제로 함께 통합이 되었죠. 네, 이미 이 문제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이고 문제는 4개밖에 되지 않지만요. 자, 여러분 어휘와 문법은요. 어휘 문법뿐만 아니라 듣기, 읽기, 쓰기 모두에 사용되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어휘나 문법 실력이 부족하다면 5급이나 6급을 절대 받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네,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겠지만요.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가 어떤 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빈칸에 문법을 넣는 문제, 또 하나는 과시의 부분,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문법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각각 2문제이고요. 점수는 2점씩이에요. 자, 점수 역시 크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겠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요. 이것을 기본으로 읽기, 쓰기, 듣기를 모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첫 번째 부분이죠. 1번부터 2번까지의 문제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문제 함께 볼게요. 친구와 내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1번 하거나 2번 하는데 3번 하면서 4번 하든지. 자, 우선 제시하고 있는 문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친구하고 내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자, 선생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2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문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에 나오는 문법들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1번 문법을 먼저 보면은요. 거나라는 문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급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문법이죠. 호저라는 뜻인데요. 자, 거나와 뭐뭐든지라는 문법은요. 2개가 같은 의미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쓰는 문법으로 호저를 나타내는 유희어의 문법이 되겠죠. 이렇게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문법들은 답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입니다. 그쵸?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여러분 절대로 답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거나와 든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쓰는 문법이고요. 자, 예문을 한번 보면 밥을 먹거나 잠을 잔다. 吃饭或者睡觉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같은 문법의 형태로 만들면은요. 밥을 먹든지 잠을 잔다.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의 문법은
같은 문법이죠? 네, 1번, 4번은 답이 안 됩니다. 자, 2번에 는데인데요. 자, 는데는 우리 중급 때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네, 뒤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쵸? 내가 어떤 뒤에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동작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시해주는 그런 문법인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 문장에서 친구와 내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를 불렀죠. 즉 선생님이 부르실 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동작은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번에 화제를 제시하는 것,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예로 보면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초인종 띵동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릴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죠? 네,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 초인종이 띵동 띵동 하고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문법이죠. 자, 그럼 여러분 3번 문법인 뭐뭐 으면서. 네, 여러분 뭐뭐 으면서도 중급 문법입니다. 이 문제는 중급 문제에 가까운데요. 자, 으면서는요. 어떤 뜻을 나타내죠? 네, 一边做什么, 一边做什么라는 뜻으로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즉, 책을 보면서 음악을 듣는다. 네, 一边看书,一边听音乐가 되죠. 그런데 우리 1번 문제는요. 축구를 하고 있었을 때 선생님이 그때 나를 부르셨다라는 상황을 제시하기 때문에 역시 으면서도 답이 되기엔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몇 번이죠? 네, 답은 2번입니다. 는데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데요. 네, 친구와 내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를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거는요. 1번과 4번처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법이 나왔을 때는요. 그 두 개는 답에서 빠진다. 네, 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급 학생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거고요. 중급 학생들은 조금 헷갈린다라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중급에서 다 나왔던 문법들이죠. 네, 이 문법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 씨는 학교를 회사에 취직했다. 1번 졸업해도 2번 졸업한다면 3번 졸업하더라도 4번 졸업하자마자. 자, 문제는요. 민수 씨는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쵸? 그리고 회사에 취직했다라는 걸 보니까 학교를 졸업한 후에 회사에 취직했다라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순서를 나타내는 문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문법이 어떤 뜻을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에요. 졸업해도. 자, 어도는 중급에서 자주 나오는 문법이죠. 네, 就算이라는 뜻으로요.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그것을转折, 네, 전환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도라는 문법은요. 유의어가 굉장히 많은 문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유의어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만 네,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어도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법들 함께 보면은요. 네, 지우산의 뜻을 가진 문법들입니다. 아오도, 더라도, 다구해도, 다손 치더라도, 을지라도, 을망정, 기로써니, 은는들. 와우, 너무 많죠? 자, 하지만 이 문법들 모두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중급에서 나오는 문법은 한 4개 정도 있었고 고급에서 나오는 문법들은 한 6개에서 7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중급 고급이 함께 합쳐졌기 때문에 어떤 문법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법들 모두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의미는 모두 다 지우수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네, 就算没钱也可以幸福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없어도의 자리에 다른 문법으로 바꾸자면 네, 돈이 없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 돈이 없다고 해도 행복할 수 있다. 돈이 없다 손 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 돈이 없을지라도 네, 행복할 수 있다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문법이 유의어라는 걸 봤을 때요. 1번하고 3번은 유의어죠. 네, 그쵸? 그래서 답이 돼요? 안 돼요? 네,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번에서 졸업해도 아오도 네, 3번에 졸업하더라도 더라도는요. 유의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 네, 1번, 3번 땡이죠. 자, 그럼 2번을 보면은요. 졸업한다면, 자, 은다면은요. 什么什么的话라는 뜻으로 어떤 상황을 우리 네, 假定할 때, 가정할 때 쓰는 문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에 배웠던 음연이라는 문법을 아실 거예요. 네, 什么什么的话라는 문법이었는데요. 이 문법과 뭐뭐 는다면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법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내 진심을 전하고 싶다. 자,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죠? 네,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내 진심을 전하고 싶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는다면과 음연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네, 시험이기 때문에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크고 어떻게 자세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는다면을 보면은요. 아, 如果什么什么的话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지금 순서를 나타내는 답이 왔어야 됐죠.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2번 역시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4번은 졸업하자마자 라는 뜻으로 자마자는 네, 이 什么就什么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 후에 바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자마자를 쓰게 됩니다. 동작의 순서를 나타낼 때 쓰는 문법이고요. 자, 예를 들어보면 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손을 씻는다. 네, 孩子一回家就洗手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문법은 자마자이고요. 자, 우리 내용 중에서도 민수 씨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 회사에 취직했다라는 네, 이 순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민수 씨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취직했다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이 우선 먼저 답을 선택해 볼까요? 자, 문제 한번 보고 답 선택해 보세요. 우리 함께 풀어볼게요. 자, 방금 들은 전화번호를 수첩에 빨리 적었다. 1번 생각할수록, 2번 기억할 테니, 3번
떠올리느라고 4번 잊어버릴까봐. 자, 방금 들은 전화번호를 왜, 그쵸? 수첩에 빨리 적었어요. 왜 수첩에 빨리 적었을까요? 라는 문제의 답을 선택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보시면은요, 동사가 다 다른 동사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 동사의 의미도 알아야 하고, 이 문제는 또 문법의 의미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를 준 거죠? 자, 우선 여러분 동사의 의미부터 한번 볼게요. 생각하다, 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샹이라는 뜻이고요. 기억하다, 네, 지라는 뜻이죠? 떠올리다는요, 네, 샹치라는 뜻이고요. 잊어버리다는 왕지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수첩에 빨리 적었을 때 그 이유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답은 일단 4번에 가까워 보이지만 문법이 어떤 문법이냐에 따라서 또 답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1번에서 4번 문법 한번 알아볼까요? 자, 1번에 생각할수록 뭐뭐을수록 중급에서 많이 배웠던 문법이죠. 네,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위에 라이 위에 점모양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보면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난다. 네, 위에 생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을수록은 위에 점모양이라는 뜻의 문법이다. 자, 이번에 문법인 을테니라는 문법은요. 네, 을테니라는 문법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을테니는 어떤 상황을 추측해요. 을 거예요 라고 추측하고요. 그러니까 라는 이유가 붙은 문법이죠. 会怎么怎么样, 所以怎么怎么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서 보면 그 사람은 오늘 안 올 테니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이 일을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죠? 자, 을테니의 니까는요, 이유 중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나타내는 이유이기 때문에 뒤에 명령문 또는 청유문이 자주 온다라고 우리 초급 때 배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을테니, 니까라는 문법 뒤에는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자주 오기 때문에 제가 방금 예로 들었던 두 개의 문장 모두 다 기다리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뭐뭐지 마세요 라는 명령문이 왔죠.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가보면요, 만약에 2번이 답이 된다면 수첩에 빨리 적었다라는 전수지, 평서문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이 확실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약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4번에 을까봐 라는 문법은요, 因为怕什么所以라는 뜻으로 앞에 상황이 걱정이 돼서 그 걱정이 이유가 되고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뒤에 어떤 동작을 했다라는 문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법은 을까봐 을세라라는 게 유의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법을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어떤 것이 토픽 문제에 나올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을까봐 을세라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문법입니다. 因为怕下雨,我带了伞.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비가 올까봐 우산을 챙겼다. 비가 올세라 우산을 챙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본다면요, 여러분. 방금 들은 전화번호를 왜 수첩에 빨리 적었어요? 因为怕忘记所以赶快写在手册上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답은요, 4번. 방금 들은 전화번호를 잊어버릴까봐 수첩에 빨리 적었다 라는 4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조금 더 복잡하게 여러분에게 각 단어를 다르게 줬고요.
그리고 문법 자체도 동일어가 없는 하나하나의 각각의 문법을 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까다로워서 중급이나 고급 학생들이 틀릴 확률이 비교적 높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문법에서 특히 을테니처럼 이런 문법은 약속이 있었죠? 어떤 약속이죠? 뒤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가지고 온다라는 약속이 있었던 문법들입니다. 이런 문법들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답이거나 답이 아닌 것을 빨리 선택해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다음 문제는요. 자, 문제 한번 보고 답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셨나요? 새로운 기능이 모양도 예뻐서 이 차를 골랐습니다. 1번 마늘뿐, 2번 많다 보니, 3번 많은 데다가, 4번 마늘 정도로. 자, 여기에서 우선 여러분 동사는 다 동일하죠? 새로운 기능이 많아요. 모양도 예뻐요. 이 차를 골랐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문법을 아는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여기에 모양도에 도가 있죠. 즉, 新的功能多样子也漂亮 두 개의 병렬 문법이 여기에 와야 합니다. 자, 병렬 문법인 그리고라는 뜻을 가진 문법을 우리 선택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선택하셨나요? 자, 우선 1번의 마늘뿐, 뭐뭐을 뿐이라는 뜻은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즉, 즈라는 뜻이 되죠. 이 제품은 비쌀 뿐, 只是贵但是没有实用性, 실용성이 없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뭐을 뿐은 한 가지만 인정하고요.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렬, 그리고라는 의미와는 상관이 없죠, 여러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두 번째인 많다 보니, 다 보니라는 문법은요. 어떤 동작을 계속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 계속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리고 결과가요. 살이 빠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 살이 빠지다는 어떤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 보니는 병렬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문법이 됩니다. 역시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3번 많은 데다가 라는 문법인데요. 여러분 많은 데다가 라는 문법은요. 부단, 얼치에 라는 뜻으로 두 가지의 상황을 병렬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자, 이 문법은요. 을뿐만 아니라 을뿐더러와 동일한 문법이죠. 이 세 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법이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문법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같이 보면은요, 여러분. 그 친구는 성격이 좋은데다가 얼굴도 귀여워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부단, 性格好, 而且脸也可爱라는 말이 되죠. 바꿔서 쓰면은 성격이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격이 좋을 뿐더러 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한 부분은요. 얼굴도 귀여워서 라고 해서 뭐뭐뭐뭐도 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뒷문장에 도라는 이런 문법, 조사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병렬 관계에 있을 때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문장의 형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요. 3번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4번은 왜 답이 안 되는지 봐야 되겠죠? 많을 정도로, 뭐뭐을 정도로는요. 어떤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到什么 정도라는 뜻인데요. 자, 뭐뭐을 만큼 여러분 이 두 개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뭐뭐을 정도로 뭐뭐을 만큼은 어떤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 문법이고요. 그는 말도 못할 정도로 화가 났다라는 말은요. 네, 그 사람은 말도 안 나올 만큼 화가 났다. 즉 아주 화가 났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법이죠. 네, 병렬이 아니라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역시 4번에는 어울리지 않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요, 네, 새로운 기능이 많은 데다가 모양도 예뻐서 이 차를 골랐습니다 라는 게 답이 되어야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1번부터 2번까지의 빈칸 안에 알맞은 문법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었죠, 여러분? 두 문장의 관계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의 약속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문법의 유의어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그럼 다음은요. 3번에서 4번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3번에서 4번 문제는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이고요. 네, 문법의 유의어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문법 양이 많아야 되기도 하지만 한 문법을 공부할 때도요, 여러분, 비슷한 문법이 있을까 없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있다면, 네, 그 문법을 꼭 함께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 문제죠.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네, 1번 문제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니 비가 올 모양이다. 1번, 오기도 한다. 2번, 올 것만 같다. 3번, 올 리가 없다. 4번, 온 일이 없다. 자, 먹구름이 몰려오다 라는 뜻은 하늘이 흐려졌어요. 그쵸? 하늘이 흐려진 걸 보니까 비가 올 모양이다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에서 을 모양이다,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을 모양이다를 몰라도요, 만약에 뭐뭐는 걸 보니 라는 문법을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뭐는 걸 보니 라는 문법은요, 앞의 상황이 어떤 추측의 근거가 되는 문법이죠. 그러니까 뒤에는 추측 문법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는 걸 보니 뒤에는 토이처, 네, 추측 문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아는 학생들은요, 네, 2번을 선택했을 거고요. 모르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뭐뭐을 모양이다 라는 문법이 어떤 뜻인지 보면은요, 뭐뭐의 모양이다는 뭐뭐일 것 같다. 여러분 이 문법은 다 알고 있죠? 네, 뭐뭐일 것 같다. 好像怎么怎么라는 어떤 상황을 추측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즉 뭐뭐의 모양이다와 뭐뭐일 것 같다 라는 문법은 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예를 보면은요, 아직까지 안 오는 걸 보니, 는 걸 보니 여기에서도 나와 있죠, 여러분? 네, 오늘 안 올 모양이다. 또는 오늘 안 올 것 같다. 즉, 뭐뭐는 걸 보니는요, 앞의 상황을 근거로 뒤의 문장을 추측하기 때문에 추측 문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약속이요, 뭐뭐는 걸 보니 뭐뭐일 것 같다.
또는 뭐뭐는 걸 보니 뭐뭐을 모양이다 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이미 나왔죠? 네, 2번이 답이 될 건데요. 대신에 다른 것들이 왜 답이 안 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우리 어떤 의미를 가진 문법들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번에 뭐뭐 기도하다라는 뜻은요. 이런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다. 즉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뜻으로요. 뭐뭐을 때도 있다라는 문법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문 같이 보면은요. 가끔은 작은 일에 화가 나기도 한다. 가끔 작은 일에 화가 날 때도 있다. 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상황도 있다라는 상황을 제시하는 문법이고요. 자, 뭐뭐을 리가 없다. 이거 고급 문법에서 예전에 굉장히 자주 나왔는데, 네, 문법뿐만 아니라 우리 읽기, 듣기에서도 다 자주 나오는 문법입니다. 절대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不可能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리가 없다. 이 뜻은 뭘까요? 네, 그 사람이 절대로 나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네,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4번에 뭐뭐는 일이 없다 라는 뜻은요. 네, 여러분 아마 배웠을 거예요. 뭐뭐는 적이 없다. 네, 그런 일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한 일이 없다. 즉,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 전화했다는 이런 사실이 없다라는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은요. 2번이 되고요. 나머지 문법들은 추측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함께 볼게요. 다른 옷가게에 가야 값은 여기와 비슷할 것이다. 1번 간다고 해도 2번 간다고 치고 3번 갈지도 몰라서 4번 가기는 하지만. 자, 여기에서 다른 옷가게에 가야 값은 여기와 비슷할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 이해하셨나요? 네, 뜻은요. 다른 옷가게에 가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네,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값은 여기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就算区别的店也没有用跟这里的价格差不多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러분 就算의 뜻을 가진 문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아까 우리 어도와 같은 문법으로 다고 해도 더라도 다손 치더라도 을지라도 기로써니 을망정 은들 이 문법들 모두 다 잘 외우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네,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아어야 라는 문법은요. 앞의 상황을 가정하고 전환하는 就算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계 있는 문법들은요. 아어도 더라도 다고해도 다손 치더라도 을지라도 기로써니 을망정 은들 이런 많은 문법들이 있어요. 이 문법들 중에서 하나가 있다면 네, 그게 답이 되겠죠? 자, 2번의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쵸? 여러분 몇 번이죠? 네,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2번, 3번, 4번의 문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봐요. 2번에 다고 치다는요. 어떤 상황을 가정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친구가 빌려간 책을 잃어버렸다고 치고 새로 한 권 샀다. 네, 땅주어라는 뜻이죠. 사실은 아닌데요. 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책을 샀다라는 뜻으로 네, 다고 치다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다, 그렇다고 가정하다라는 뜻의 문법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을지도 몰라서라는 뜻은요.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쓰는 문법인데요. 예문을 함께 볼게요. 그 사람이 다시 전화 올지도 몰라서 나가지도 못한다. 네, 다시 전화 올지도 몰라서 라는 뜻은 有可能, 그쵸? 来电话所以出去也不能出去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뒤의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쓰는 문법이고요. 가기는 하지만 4번에 기는 하지만은요. 어떤 상황이나 사실을 인정하지만 네, 전환되는 상황을 말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虽然什么是什么但是라는 뜻인데요. 백화점 물건이 비싸기는 하지만 질은 좋다. 네, 贵是贵但是质量很好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야의 아어야는 가정 전환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답은 네, 간다고 해도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문제는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답을 선택해 보세요. 답을 선택하셨나요? 산지 오래된 옷이기는 하지만 한두 번밖에 입지 않아서 새 옷이나 마찬가지다. 1번, 새 옷일 게 뻔하다. 2번, 새 옷이나 다름없다. 3번, 새 옷에 지나지 않는다. 4번, 새 옷이라고 볼 수 없다. 자, 문장 내용부터 보시면요, 여러분. 산지 오래된 옷이기는 하지만, 네, 기는 하지만, 虽然什么是什么但是라는 뜻이었죠. 자, 한두 번밖에 입지 않아서 새 옷이나 마찬가지이다. 여러분, 문맥상으로 봤을 때 새 옷이나 마찬가지이다 라는 뜻은요. 새 옷이나 같다 라는 뜻이 되겠죠. 새 옷과 같다. 왜? 한두 번밖에 입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뭐뭐나 마찬가지다, 뭐뭐나 같다 라는 뜻을 가진 문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1번, 2번, 3번, 4번이 여러분 조금 어렵죠? 네, 보지 못한 문법들인데요. 하나씩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뭐뭐나 마찬가지다 라는 뜻은 뭐뭐와 같다 라는 뜻으로요. 뭐뭐와 다름없다 라는 뜻이 같은 의미가 됩니다. 즉, 어떤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 회사의 동료들은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회사의 동료들은 가족과 같다. 네, 우리 회사의 동료들은 가족과 다름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답은 일단 나왔고요, 여러분. 자, 을게 뻔하다라는 문법 한번 보겠습니다. 뭐뭐 을게 뻔하다라는 뜻은요, 뭐뭐 을게 분명하다. 네, 肯定这样이라고 추측하는 문법이에요. 분명히 어떨 것이라고 추측할 때 쓰는 문법으로, 자, 예를 보면은요, 그는 이 시간에 자고 있을 게 뻔하다. 네, 肯定在睡觉라는 뜻이죠. 자, 분명히 자고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 네, 뭐뭐에 지나지 않다는요, 뭐뭐에 불과하다 라는 뜻으로요, 그 정도일 뿐이다. 네, 그런 뜻인데요. 자, 예문 함께 볼게요. 내가 이유를 설명해도 그에게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네, 변명에 불과하다. 변명일 뿐이다. 只是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새 옷이라고 볼 수 없다. 자, 뭐뭐라고 볼 수 없다 라는 뜻은요, 그렇게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不能这样看, 네, 不能这样想이라는 뜻인데요. 그 여자의 행동은 집착이지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네, 사랑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즉,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뭐나 마찬가지다, 즉 차이가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법은요, 네, 2번 새 옷이나 다름없다가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비슷한 문법들을 함께 기억해 두셔야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자, 문제 한번 보고 답 선택해 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은 채 신문 기사만 믿고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1번, 당할 뻔했다. 2번, 입기는 틀렸다. 3번, 입을 줄 몰랐다. 4번,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에서 손해를 보다라는 이 부분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요. 손해를 당하다, 또 손해를 입다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다, 손해를 당하다, 손해를 입다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당하다와 입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답을 선택하는 데는 큰 변화가 없죠. 자, 그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뭐뭐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은 다른 방법이 없다, 주능저양즈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문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주능저양즈라는 뜻을 다른 문법으로 바꿔보면 부능부저양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즉 부정과 부정을 합치면 이중부정이 돼서요. 이중부정은 긍정을 나타낼 때 쓰는 문법이죠. 뭐뭐지 않을 수 없다는요. 부능부저양이라는 뜻으로 주능저양이라는 뭐뭐을 수밖에 없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우리 틀렸다라는 문법을 살펴보면은요. 뭐뭐을 뻔하다는요, 차이디엔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을 때 쓰는 문법이고요. 3년 만에 만난 친구를 못 알아볼 뻔했다. 차이디엔 칸부출라이. 자, 그리고 입기는 틀렸다, 뭐뭐기는 틀리다라는 뜻은요, 포기해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일이 많아서 오늘 집에 일찍 가기는 틀렸다. 일찍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일찍 가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을 줄 몰랐다. 뭐뭐을 줄 모르다는 여러분 우리 중급에서도 공부하는 문법이죠. 어떤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쓰는 문법입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모를 줄 몰랐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나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쓰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답은요. 뭐뭐을 수밖에 없었다.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문법은 뭐뭐지 않을 수 없다라는 4번이 되어야 되겠죠? 자, 3번에서 4번 문제는 1번에서 2번 문제와 다르게 여기는요, 빈칸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전체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요. 전체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시다면 아래에서 문제의 답을 고르는 것에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자, 그리고 문법의 유의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뒤에서 제가 설명할 때 이거 두 개는 유의어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문법의 약속들, 규칙들, 꼬이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뒤에 부정문이 온다, 또는 이거 앞에 어떤 조사가 온다, 이런 약속들은요. 특히 시험에서는 대부분 변하지 않는 하나의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더 유리하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자, 이 유형들은 대부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어휘,
문법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휘나 문법 공부에 절대로 게으르시면 안 되세요.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